해수원은 키워본 지 몇 년 되었지만 산호어항을 운영한 지는 이제 1년 반 정도 되는 초보인데요. 이번에는 산호 사육에 입문하시려는 분들을 위해 초보 입장에서 초보에 맞게 산호 키우는 방법에 대한 영상을 만들어 봤습니다. 아크릴 자작 내부 배면인데 제작에 관한 영상은 영상 마지막에 링크를 걸어놨으니 같이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 녀석은 제 첫 아크로포나 산호입니다. 키운 지 5개월째고요. 지금 보시면은 저 부분이 새롭게 성장한 부분입니다. 저렇게 뼈대가 자라고 촉수가 나오고 스킨색이 변하고 정말 신기하죠. 아크로 산호 중에는 가장 어려운 종으로 알려진 테누이스인데요. 처음 올 때보다 에메랄드 색상이 많이 올라오고 있는데 아직은 제 색상은 안 나온 것 같습니다. 신경 써주는데 워낙 예민하기로 유명해서 좀 불안불안하네요. 밀레는 촉수를 털 날리듯이 날리는 게 신기해서 프렉을 분양받아서 키우고 있는데 이 녀석도 쉬운 녀석은 아니라고 하네요. 포실로포라라고 데려왔는데 5개월이 지난 지금 보니까 스타일로포라 같기도 하고, 저는 산호 초보라서 농정 가능하신 분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세리아토포라는 브리옵시스 공격으로 고생도 많이 하고 성게가 하도 떨어뜨려서 부러져서 다시 붙이기도 했죠. 그래서 6개월 되었는데도 개월 수에 비하면 성장이 좀 느리고 색상도 좀 떨어진 것 같은데 그래도 첫 경산호라는 마음에 애정을 갖고 키우고 있죠. 파우더 블루탱은 일주일 만에 돌연사해서 아쉬운 마음에 한 번 더 도전하고 있는데 한 달 넘게 잘 살아주고 있습니다. 제가 오면 밥 달라고 수면 위로 떠오르고 사료도 엄청 먹어대고 수조 청소하면 날리는 이끼 받아 먹으려고 저렇게 따라오는데 참 귀엽습니다. 70리터라는 작은 수조에서도 나름 어렵다는 산호들이 잘 살아줘서 감사할 따름인데요. 수조를 운영하는 방법을 소개해드리면서 산호 키우는 법에 대해 설명드리려고 하는데요. 아직은 초보다 보니 참고로만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내용이 너무 길어질 것 같아서 두 번에 나눠볼까 하는데요. 이번 1편에서는 수류, 빛, 온도 관리에 대해 설명드리고요. 2편에서는 질산염, 인산염 관리, 미량원소, 경도 관리, 청소 및 환수 이렇게 나눠보겠습니다. 수류를 제일 처음 소개드리는 것은 초보자분들이 생각보다 중요하지 않게 생각하는 경우가 많아서인데요. 모든 생물은 순환이 좋아야 건강하고 잘 살죠. 사람이나 물고기나 다 순환을 스스로 하는데 산호는 순환을 수류에 의존하는 부분이 많은 독특한 생물입니다. 수류를 타고 오는 영양물질을 먹고 배설을 하면 수류가 멀리 떠내려 보내주죠. 특히 아크로 같은 경산호들은 수류가 약하면 서서히 죽어갑니다. 물론 연산호나 엘피스 산호도 마찬가지죠. 자, 그럼 수류의 중요성은 알겠는데 도대체 얼만큼 해줘야 하나 하는 게 초보분들의 고민이죠. 저도 산호 사육 시작할 때 인터넷 검색해보면은 직수류는 피하고 산호 종류별로 강, 중, 약 뭐 이렇게만 설명이 되어 있는데 초보다 보니 기준이 없어서 뭐가 강한 거고 뭐가 약한 건지도 감도 안 오고 직수류는 무조건 피하려다 보니까 좁은 수조에 산호 놔둘 데도 없더라고요. 처음 시작하실 때는 고수분들의 수조나 수족관 수조에 있는 산호의 움직임을 보시면 도움이 됩니다. 저 정도로 산호의 폴립들이 움직이는 데에 잘 살고 있어 보이면 내 산호도 그것에 맞게 움직일 수 있도록 해주시면서 시작해보시는 거죠. 즉 롤모델을 구하시는 건데요. 가장 좋은 롤모델은 스쿠버 다이빙 영상을 참고하면 좋은데 아크로는 폴립이 너무 작아서 잘 안 보이니 인터넷에 올라와 있는 고수분들 영상을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크로는 몸체가 딱딱해서 별 수류가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 팁 움직이는 거 보면 굉장히 수류를 풍성하게 줘야 되죠. LPS 산호들은 너무 세면 폴립이 통째로 벗겨질 수도 있으니 저렇게 천천히 움직일 정도면 되고요. 수류는 한 방향으로 센 것보다 수조 전체에 풍성한 게 좋은데요. 전체적으로 대류를 만들고 정체되는 구간 없이 부분 채워나간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모든 찌꺼기들을 선프로 넘겨버리면 가장 이상적인 수류겠죠. 그래서 많은 고수분들이 수류를 양쪽에서 마주치게 하거나 벽이나 락에 반사를 시키거나 하는 방법으로 수류를 만드시죠. 여튼 개인적으로 제일 어려운 부분이 수류 같습니다. 이 작은 수조에 소형 수류 모터 3개를 돌리고 있는데 저렇게 배설물이 쌓이는 정체 구간이 생길 정도로 세팅이 어렵네요. 그나마 저는 날바닥이라서 바닥재가 패일 염려가 없어서 수류를 만들기 쉬운 편인데요. 그래도 원하는 대로 잘 안돼서 수류 모터를 추가하려고 합니다. 잠깐 수류 정체 이야기를 했는데 하루 정도 지나면 저렇게 뭐가 쌓입니다. 바닥재에 있는 수조에서는 바닥재 사이로 들어가서 안 보이겠지만 저는 날바닥이라서 저런 찌꺼기들이 자주 보이죠. 대부분은 이끼 먹는 성게나 보말고 등의 배설물이고 프렉 주변에는 산호 배설물들도 꽤 쌓입니다. 이틀에 한 번 정도 스포이드로 청소해주는데 저렇게 커피 드리퍼에 찌꺼기만 걸러주죠. 이 작은 수조에서 이틀 동안 나온 찌꺼기입니다. 원래 선프로 넘어갔어야 되는데 수류가 부족하다는 증거죠. 조만간 바닥층 수류 모터를 추가해서 커피 드리퍼 청소는 안 하려고요. 뭐 덕분에 양말 필터 교체 시기도 길어지고 스키머도 그만큼 할 일이 줄긴 했습니다. 여튼 수류는 산호의 순환을 책임져주는 중요한 역할이고 산호마다 선호하는 게 다르기 때문에 그것에 맞게 세팅해 주셔야 되는 게 요점이죠.
산호는 먹이 활동으로도 살아가지만 특히 연산호나 아크로 같은 산호들은 에너지원으로 광합성의 비중이 아주 높죠. 산호 체내에 공생하는 광합성 조류, 유식한 말로 주산셀러라고 불리는 것들이 광합성을 해서 생성되는 부산물이 산호 에너지의 90% 이상을 차지하죠. 즉 광합성을 하는 것이 밥 먹는 거죠. 그래서 식물처럼 빛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그런데 해수 수족관 가시면 블루등을 많이 쓰시고 산호도 블루등에서 더 예뻐 보이죠. 실제 바닷속 영상 보시면 파란색인 경우가 많죠. 반대로 열대어처럼 민물 속은 다 투명하고요. 이뻐 보이라고 블루등을 쓰기도 하지만 사실 산호가 좋아하는 파장이 블루 쪽에 많이 몰려 있어서 그렇기도 한데요. 산호마다 좋아하는 파장이 다 다르기 때문에 키우시려는 산호에 대해 공부하시고 시작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여튼 아크로도 기본은 블루지만 화이트 비중이 높은 게 좋다고 해서 저는 어느 정도 화이트를 높이고 있는데요. 파장만큼 중요한 게 광량이죠. 산호마다 서식하는 위치도 다르고 좋아하는 광량도 다르죠. 아크로는 산호들 중에서 가장 높은 광량을 좋아하는데요. 그래서 원래 가성비 조명으로 중국산 하나 쓰고 있었는데 광량이 턱도 없이 모자란 것 같아서 중국산으로 하나를 더 추가했습니다. 이게 뭐 스케줄 조정되고 하는 거라고 좀 비쌌는데 와이파이가 안 잡혀서 며칠을 고생하다가 그냥 포기하고 수동으로 조절하고 타이머에 물려서 하루 9시간 정도 꺼졌다 켜졌다 하게 하고 있습니다. 너무 세면 오히려 TV 벗겨지기도 한다는데 성장을 잘하고 있어서 굳이 욕심을 안 부리고 앞으로도 그냥 이렇게 두고 세팅해서 쓰려고 합니다. 수조와 산호에 맞는 광량 조절을 잘 해야 하는데요. 초보는 눈으로만 봐서는 저게 얼마나 밝은지 알 수가 없어 슬프죠. 일단은 인터넷 검색하시면서 어느 정도 사이즈의 수조에서 어떤 산호를 키우시려면 이런 조명 쓰세요 하시는 선배님들 말씀대로 하시는 게 제일 좋죠. 아니면 스스로 적당한 광량을 찾는 데는 시간이 좀 걸리는데요. 예민한 아크로들은 수리나 광량에 따라 폴립 활성도가 떨어지는데 폴립만 봐서는 이게 수류 때문인지 광량 때문인지 수질 때문인지 알 수가 없죠. 저는 다른 산호들의 상태를 봐가면서 조절했는데요. 레더나 버튼 같은 연산호들은 광량이 부족해지면 목이 길어지기도 합니다. 연산호들의 목이 길어지면 일단 수조 전체에 빛이 부족하다고 판단하고 전체적으로 빛의 강도를 더 높여주고요. 연산호들이 안정되었다 싶을 때보다 좀 더 센 빛으로 고정해놓고 있습니다. 그러면 아크로들은 잘 살고 연산호들은 워낙 강해서 그럭저럭 잘 적응하는 것 같아서요. 광량 조절은 조명을 조절해서 할 수도 있지만 산호를 놓는 위치를 조절해서 할 수도 있죠. 사실 파 측정기를 빌려다가 사용하면서 배치하는 게 제일 좋은데 그냥 눈대중으로 키우고 있어서 산호들한텐 좀 미안하네요. 사실 앞서 수류나 광량보다 더 중요하지만 쉽게 생각하는 게 온도인데요. 저는 하루 종일 온도 편차가 0.2도 정도로 거의 일정한 온도로 키우고 있습니다. 산호 사육에서 제일 중요한 게 항상성인데요. 수질뿐 아니라 온도, 광량, 수류 모두 일정한 걸 말하죠. 항상성이 산호 사육의 가장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고수분들이 하시는 말씀이 자꾸 뭐 건드리는 거, 조명도 이렇게 했다 저렇게 했다가 수리도 이렇게 저렇게 바꿔보고 뭔가 자주 바뀌면은 산호도 그것에 맞춰서 자신을 적응시키다가 계속 스트레스 받게 되죠. 그 스트레스가 쌓이면 어느 순간 훅 가는 거죠. 물론 처음 시작할 땐 최적화된 세팅을 위해 변동이 있을 수 있지만 일단 세팅이 끝나면 최대한 안 건드리시는 게 제일 좋죠. 온도 이야기하다 잠깐 샜는데요. 온도도 거의 편차 없이 유지하기 위해 그냥 히터만 넣어놓으면 안 됩니다. 일반적인 히터의 센서에는 편차가 좀 있어서 0.5도, 심하면은 1도 정도 왔다 갔다 하죠. 그래서 편차를 최소화하기 위해 이렇게 자동온도 조절기에 연결해서 사용하죠. 비용 문제로 처음 산호 키우실 때 자동온도 조절기 쓰시는 분들이 별로 없으실 텐데요. 시간이 지나고 경험이 쌓인 다음에 한번 달아보시면 산호 키우기가 훨씬 수월해지고 산호들이 건강하구나 하는 걸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 몇만 원 더 투자해서 그 이상의 효과가 있으니 산호 수조뿐 아니라 해수 시작하시는 분들 버킷리스트에는 자동온도 조절기는 꼭 넣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산호가 저온보다 고온에 약하죠. 최적의 온도는 25도에서 26도 정도고요. 28도가 넘어가면서 죽어가기 시작하기 때문에 여름철에는 냉각기가 필수죠. 냉각팬은 습도가 높으면 1, 2도 정도만 내릴 수 있는 게 전부 다라서 어항이 있는 곳에 한여름 온도를 고려하셔서 냉각기를 할지 냉각팬을 할지를 결정하시면 될 것 같네요. 가끔 인터넷에 보시면은 저희 어항은 30도인데도 잘 살아요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엄청난 고수분이시거나 수질이 너무 좋거나 나름 다른 노하우가 있어서 잘 키우고 계실 수도 있으실 텐데요. 성급한 일반화의 오류가 가장 많은 곳이 해수와 산호 키우기인 것 같습니다. 특별한 상황이 일반적인 것으로 착각하기 쉬운 곳이죠. 실제로 해수어나 산호가 키우기 까다롭고 수조마다 워낙 다양한 많은 일들과 조건들이 복잡하게 얽혀 있으니 당연하게 운영 방식마다 결과가 다를 수 있는데 한 부분만 가지고 따라 하셨다가 후회하는 결과를 보는 경우가 훨씬 많죠. 산호는 오늘 타격받았다고 내일 바로 죽는 게 아니죠.
스트레스를 쌓아놓고 있다가 겉으로 보기엔 그냥 멀쩡해 보이는데 어느 시점부터는 눈에 보일 정도로 죽어가기 시작하죠. 그리고 그때는 이미 손을 써도 늦는 경우가 많고요. 그래서 사실 초보일 때는 뭐 때문에 산호가 죽는지 잘 모를 때도 많습니다. 내가 예전에 어떤 행동을 했는데 그게 타격을 주는지 안 주었는지도 잘 모르고요. 그냥 죽어가기 직전에 한 것 때문에 죽었다고 착각하기가 쉽죠. 산호 사육의 기본들을 잘 지키면서 세팅하고 운영하시고, 초보일 때는 기본이라고 검증된 데이터 외에 특별한 경우들은 일단 듣고 넘기시는 게 좋습니다. 그냥 26도에서 27도 정도로 맞추세요 하면은 그것에 최대한 맞추려고 애쓰시는 게 좋죠. 그러다가 노하우가 쌓이고 나서는 실험 삼아서 일반적이지 않은 것을 시도해 보셔도 되지만, 처음 시작하실 때는 기본에 충실하시는 게 제일 안전한 것 같습니다. 일단 오늘은 기초 중의 기초인 수류, 빛, 온도 등에 대해 이야기해봤는데요. 산호가 키우기 쉬운 생물은 분명 아니지만 그렇다고 접근하기 그렇게 어렵지는 않습니다. 다음 영상까지 보시고 조금씩 공부하시다 보면 나만의 작은 멋진 바다를 꾸미실 수 있을 것 같네요. 2편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